네, 세계 각국이 이 방역 빗장을 풀면서 해외여행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행 항공권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요즘 엔화 환율 살펴보시는 분들 내년엔 엔저가 이게 끝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 글로벌 ET에서 오늘 홍석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이 북적북적한데요. 요새 뭐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특히 일본들 많이 가신다면서요? 네, 한 카드사가 항공권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맞네요. 절반 정도 네. 회복이 됐는데 일본만 놓고 보면 140% 회복률이죠. 이게 일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게 가장 큽니다. 다음에는 정부 집계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회복세긴 합니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수 전부 합치면 308만 명가량 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700% 넘게 늘었는데요. 이 중에 일본만 82만 명, 그러니까 한 26.5% 정도 됩니다. 한 달 만에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3ヶ月で約、やっぱり1年間を通して20万人大阪に来られております。 일본 여행이 특히 이렇게 회복을 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달만 보면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이 한국인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일단 뭐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엔화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환율 추세를 한번 볼게요. 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한 1,000원대 중반이었는데요. 지난달 보니까 이번 달이죠. 90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포털이나 SNS에 보면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국내 여행 갈 돈이면 일본 간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돌고 있고요. 다만 일본의 항공권 가격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2배에서 4배가량 비싼 편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여전히 비싸고요. 운항편은 예전보다 적은데 겨울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한참 그 달러가 강세였을 때 미국인들이 유럽으로 막 몰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달러는 많이 올랐는데 엔화는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달러가 왜 올랐나 짚어보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잖아요.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으로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요. 이달 들어서도 0.5%포인트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마이웨이였어요. 초저금리가 그야말로 지속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금리 정책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그간 0.25%까지였던 장기금리 변동폭을 0.5%까지 2배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상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일까요? 일본 중앙경제총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改善することで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を起点とする金融緩和の効果が企業金融などを通じてより円滑に波及していくようにする趣旨で行うものでありまして利上げではありません。 네? 글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기준금리 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애매합니다. 모호하고요.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뭐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금리라는 게 이게 보면은 기준금리라는 뜻인데요. 마이너스 0.1% 그대로입니다. 안 올렸어요. 예. 이번에 조정한 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이게 미래에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일본의 상황도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초저금리 정책을 10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요. 일명 고환율 정책.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출 상품 가격이 싸지니 수출 잘 되게 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은 상태고요. 다른 나라들도 미국 따라 금리 올리는데 일본만 따로 가니까 급격한 엔저가 왔습니다. 지난 10월 1달러에 150엔센을 넘어서며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도 해외 공장이 많아서 수출에서 별 재미 못 보고 있고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해서 국내 물가만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일본 소비자 물가를 볼게요. 1년 전보다 3.7% 상승해 지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밖에 답이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은 엔저입니다만 일본이 금리 올리고 엔화를 다시 끌어올릴 거란 말이죠.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장기금리 인상 이후 잠깐 반등하긴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엔저가 끝나는 시기는 4월쯤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구로다 중앙은행 총재 임기가 그때 끝나거든요. 그러면 기시다 현 총리와 뜻이 맞는 새로운 총재가 올 거고요. 현재 마이너스인 정책금리를 결국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릴 경우 일본 정부가 발행한 막대한 국채의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국채 이자로만 매년 8조엔, 우리 돈 77조 원가량을 내는데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은 3조 7천억 원, 약 35조 원이 늘어납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재정 건전성 확보 없이는 일본의 금리 정상화 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금리를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 딜레마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홍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